자,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냐. 전번에 적산 했죠? 적산. 자, 기본서 271쪽 다시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적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할증률이잖아요. 그죠? 할증률에 대한 거 정확하게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할증률은 꾸준하게 나오고, 우리가 이 자체도 나오고, 시험, 그죠? 뭡니까? 계산을 할 때, 특히 조족식 계산을 할 때, 우리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자, 할증률에서, 자, 우리 1%, 2%, 3%, 4%, 5%,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자, 쭉, 어쨌든 이거 다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거죠. 실제로 전부 다 있는 건데, 자, 우리 요 정도만 보는 거죠. 1% 뭐예요? 유리. 자, 저 불러보세요. 난 다 여기 머릿속에 있잖아. 같이. 자, 유리. 2%. 도료. 보고 그러면. 도료. 그 다음에 또 뭐야? 시멘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3%라 그랬어요. 3% 우리 뭐라 그랬어요? 붉은 벽돌. 그 다음에 무슨 벽돌? 내화 벽돌. 그 다음에 무슨 벽돌이요? 치장 벽돌. 블레치. 그 다음에 뭡니까? 슬레이트. 그죠? 그 다음에 타일. 일반적인 타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력 볼트. 자꾸 하셔야 됩니다. 볼트. 그 다음에 그렇죠. 이형 철근.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저는 다 아니까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자, 우리 타일 그냥 나왔으니까 타일이 3%가 있고 몇 프로가 있다 그랬습니까? 5%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우리 그냥 이게 자석도 이런 것들,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그 다음에 뭐 클링커 타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고요. 자, 5%는 뭐냐면 특수 타일이라 그랬어요. 아스팔트, 리놀륨, 뭐 비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생소한 거 나오는 거는 자, 요거 5%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 뭐예요? 블록, 그죠? 블록 앞자만 쓰는 거예요. 자, 블록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5%도 우리한테 시멘트 벽돌, 그죠? 예, 시멘트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시멘트 또 뭐가 있습니까? 기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C1에서 원형 철근. 자, 그 다음에 경소봉. 봉이 조그만 거는 불리하다 그래서 경량 현강. 그죠? 그 다음에 소형 현강. 그 다음에 봉강. 맞죠? 봉강. 그 다음에 분리해서 볼트, 리벳.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우리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7%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현강? 대형 현강이 여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0%가 강판, 단열재. 자, 그래서 어떻든 다 여기서 외웠단 말이죠. 외워서 자꾸 이제 그냥 꾸준히 공부할 때마다 이쪽 부분에 와서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자꾸 나오는 게, 자, 3%에서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합판이죠. 합판에 무슨 용이 있어요? 일반용이 있고 수장용이 있어요. 일반용 얘가 일상이라 그랬어요. 일상. 맞죠? 일반용이 몇 프로? 3%, 일상. 그 다음에 5%, 여기도 5% 합판, 여기 무슨 용? 수호라 그랬어요. 수호, 그죠? 수장용. 수장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 물에 사용하는 거? 가 아니라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수장. 우리 수장공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기 5%에 또 우리 뭡니까? 나무, 가고, 맞죠? 각재. 목재에, 그죠? 목재에 각재가 있다. 가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10%에 판재, 각재에, 얘가 10%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 271쪽에서 그 다음에 넘겨서 272쪽까지 나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다시 272쪽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별도로 놓았지만, 자, 여기 목재의 각재가 가고, 그 다음에 판재가 10. 쫄 때도 있는데 20%인데 그냥 내가 면 거고. 근데 합판에, 그죠? 일상, 수오, 그죠? 나와 있죠? 자, 다시 되어 있는 거고. 벽돌은 지금 우리 다 본 거고요. 맨 밑에 타일도 3%하고 5%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있지만 오른쪽까지 우리 하기는 또 그냥 뭐 이쪽은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할증률에 대한 얘기를 봤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양가락 5번에 보면 또 품의 할증률이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또 이것도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도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뭐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쭉 읽어주고 동그라미 2번도 보면 품의 할증 조건에서 군사주역, 도서주역 자, 이런 데 있으면서 야간 작업할 때는 또 몇 프로를 한다고요? 25%입니다. 자, 이거 25%, 그 다음에 고층 뭐 등등등등 이런 데들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대는 그 다음 쪽에 50%까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자, 요것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몇 시간, 일일 작업 시간 몇 시간이 기준이라고요? 8시간이 기준이다. 자, 이런 얘기도 자, 우리가 한 거고요. 여기 4번 다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정상 작업이 불가능해서 야간 작업을 할 때는 두 번째 줄에 몇 프로로 한다고요? 25%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요. 5번에서도 이 건물의 층술별 이것도 그저 최근에 이것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거는 외우기가 이걸 어떻게 외울까 지금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그냥도 이렇게 보면은 알 수도 있지만 어떻든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은 자, 같이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1%서부터 지금 쭉 보면은 몇 프로까지 있습니까? 그냥 7%. 그죠? 7%까지가 있다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하시고 자, 이러면서 1층은 할증률이 있다 없다. 1층이요. 1층은 없습니다. 그죠? 1층은 없고 2층서부터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층서부터 5층까지가 1%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지하 1층은 있습니다. 지하 1층 몇 프로예요? 1%예요. 그 다음에 2%가 지상은 없습니다. 자, 그냥 2%는 지상은 없어요. 지하는 있죠. 지하는 어떻게 되죠? 밑에 2층에서 5층까지가 지하에 2층에서 5층까지가 2%란 말이죠. 지상에는 2%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3%가 10층 이하, 10층 이하니까 6층서부터입니다. 그죠? 2층서부터 5층까지가 1%고요. 그 다음에 10층 이하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있지만 6층서부터 10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4%가 15층이니까 11층에서 15층. 여기서 이렇게 5단계로씩 올라가죠. 자, 이렇게 돼서 15, 20, 25, 30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층 초과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한번 나왔고요. 이것도 다 어떻든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할증률이 어렵단 말이죠. 이거 이외에 나오는 거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는 못 푸는 거고 찍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도 우리는 솔직히 해서 벅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요번에 나온 문제 보자고요. 소요 수량 산출 시 할증률이 가장 작은 재료는 자, 작은 재료 답보다는 도료가 몇 프로예요? 2% 그죠? 유도 그죠?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형철근요. 싫다고 2에서 몇입니까? 이형철근이 몇 프로예요? 3%예요. 자, 그 다음에 유리가 뭐라 그랬죠? 그죠? 얘가 1%잖아. 유도. 그러니까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일반용 합판이 일반용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요? 수장용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용은 뭐야? 일상. 얘 3%란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석고보드가 이게 어렵다. 석고보드 여기 책에도 없는데요. 석고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떤 이렇게 지문이 나왔으니까 석고보드는요,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못 붙임용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붙임용. 어떻게 돼 있냐면 석고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석고판은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본드 붙임용, 못으로 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본드로 해서도 붙이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 5%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8%입니다. 이게 뭡니까? 석고판 또는 석고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에도 그 전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지문도 자, 나온 거는 어떻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고판은 자, 5%, 8%인데 석고판에다가 못으로 석고로 해서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본드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드로 하는 거랑 이렇게 된다라고. 자, 여기서 자, 요 문제까지 해서 23번 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요. 한 장 넘겨서 조족적산이죠. 조족적산에 먼저 그 밑에 그 박스, 그죠? 중간에 있는 박스. 자, 우리 뭡니까? 0.5B. 0.5B일제. 자, 얼른, 자, 우리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거 이거, 그죠? 0.5B 때, 그죠? 벽돌량 몇 매? 75장. 75장. 요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죠? 75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두께를 갖다가 1B로 하면은 1B로 하면 두께가 2배니까 얘가 두 배가 되는 거죠. 7이 14. 그러니까 150장인데 한 장 빼고 그죠? 이게 소수점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계산적 우리 기본 과정에서 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한 장 빼고 그다음에 1.5B일 때도 225인데 224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자 또 2B도 있고요. 모르타르 양은 잘 몰라도 됩니다. 자, 그것도. 자, 그래서, 자, 75. 자, 그래서 요걸 뭐에 쓰냐면 그 위에 이제 보죠. 양가로 1번 위에 보면 벽돌량 이렇게 돼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자, 우리 계산을 할 때 벽체의 두께별 면적을 산정한다.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우리 전번 주에 배웠지만은 우리가 정미량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소요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미량은 뭐예요? 도면에 의한 정확한 양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도면에 의한 정확한 얘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 대가 뭐라 그래서 면장. 맞죠? 기억이 나죠? 면장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면적에다가 장수를 해 주는데 이 장수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면적에다가 장수를 해주면은 정미량이 나오고 소요량은 뭐라 그랬습니까? 면적에다가 장수에다가 뭐를 해준다고요? 할중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중률, 자, 얘 계산을 할 때 만약에 3%라 그러면은 3%니까 0.03입니다. 근데 항상 1.03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수학에서 그거보다 1보다 큰 거니까 크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1.03 또는 1.0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 벽돌량 계산할 때 자 이 말도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벽체 두께별로 면적을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면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면적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단위 면적당 필요한 벽돌량이라고 돼 있죠. 단위 면적에서 그다음에 얘 장수잖아요. 장수가 단위 면적당 그죠? 0.5B 이거일 때 요 장수를 그 다음에 곱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걸 갖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면장 이렇게 알아버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미량과 소요량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면장 하면 정미량이고 소요량일제는 거기에 또 뭐까지? 할중률까지 된다. 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벽돌량의 단위는 절상시킨 정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17.2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상이 뭐야? 무조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장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4,4,5,2이 아니에요. 그죠? 뭐 벽돌 뭐 잘라서 쓰는 거 잘라서도 쓰지만 계산할 때 그죠? 이거 아니니까 무조건 절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상. 또 우리 이런 수학에서 할 때 4,4,5,2 얘기도 많이 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수하는데 무슨 소수점이 왜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봤습니다. 양가로 2번에 블록량 했을 때 벽면적 1제곱미터당 소요량 요건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된다? 할증률이 블록 같은 경우는 13장 이렇게 돼서 4%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양가로 3번에 보면 타일 장수, 타일 계산할 때 자유 계산하는 거 있죠? 항상 줄눈이 들어가는 겁니다. 줄눈까지 계산을 해 주는데 자, 우리 또 전에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기본 과정에서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만요. 만약에 줄눈을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산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자, 여기 타일 장수 해서 타일 한 변의 길이 플러스 줄눈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일 다른 변 길이 플러스 줄눈에다가 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일의 면적.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문제 요번에도 나온 거 요번에도 그죠? 이 뭐에서 나왔어요? 이 벽돌에서 나왔단 말이죠.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벽체를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 몇 프로예요? 할증률 몇 프로? 5%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먼저 그러니까 딱 이게 또 할증률 5%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시멘트 벽돌을 이용해서 자, 그죠? 0.5B 두께로 쌓일 때 0.5B면 몇 장? 75장 그죠? 나오는 거죠? 콘크리트 면적의 소유량. 자, 됐죠? 그럼 다 지금 이거잖아요. 소유량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면적 얼마예요? 지금 주어진 거 면적이 얼마예요? 그냥 면적으로 주어졌네요. 얼마? 100이죠? 만약에 가로 세로로 주어졌으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에요. 근데 여기 그냥이니까 100입니다. 자, 여기 100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0.5B, 0.5B 몇 장? 75장이란 말이죠. 75장. 그 다음에 할증률 지금 몇 프로예요? 1.05, 그죠? 1.05, 그죠? 우리 5%니까. 그래서 해설 보면 그대로 돼 있잖아요. 100장 곱하기 75 곱하기 1.05 하니까 7,875매, 그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넣어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저 여기 지금 본 게 여기서 하고 요거가 어떻게 보면 적산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철근 콘크리트 적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그러니까 양가로 일본에 대한 이 공식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야, 이거를 뺄까 말까 항상 고민해요. 매년 고민하다가 그냥 안 빼고 그냥 또 놓습니다. 자, 뭐 계산하는 거예요? 시멘트 창고. 그냥 여기서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나서 시멘트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할 때 시멘트 창고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자, 0.4 곱하기 스몰 n분의 라지 n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n이 라지 n 큰 대문자 n은 쌓아야 할 포대고요. n은 뭐예요? 쌓기 단수라는 거예요. 쌓기 단수 몇 단까지 우리 쌓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13단, 13단까지, 13포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포요. 그거 안 봐도 되죠? 앞에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 있습니다. 또 그럼 봐.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제가 이거 이 13포라는 건 좀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써먹는 건데 자, 한번 보자고요. 어디? 84쪽이요. 이 13은 우리가 했죠. 이거 계산할 때도 있지만 이 정도 13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84쪽에 보면은요.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시멘트 보관이라고 있죠. 동그라미 5번이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다시 한번 여기 이것도 다 지문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억에 보면은 몇 센치예요? 30cm 이상 높이에 해야 된단 말이죠. 30cm입니다. 요 수치.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 몇 포 이상을 하라고요? 몇 포? 그죠? 이상 적치를 금한다. 13포 하는 거예요. 13포. 여기.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번두. 자, 이거 반입, 간출 이거 있고요. 미음 번두 알아야 되죠. 여기서 다 여기 있는 지문들. 채광창은 설치하나 환기창은 설치하지 않는다. 환기창은 왜 설치하지 않아요? 환기창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습기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멘트가 굳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이니까. 자, 이래서 자, 여기 시멘트 보관 됐죠? 다시 오는 겁니다. 13포 다시 또 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275쪽으로 우리 다시 오면은 자, 그래서 자, 쌓기 단수는 몇 단까지 쌓을 수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13포니까 그래서 13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포분에 만약에 우리가 쌓는 게 얼마다 그러면 자,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또 요것도요. 이게 이제 우리 쪽에는 아니지만 그 기사 시험 같은 데는 깊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계산 문제가 우리 쪽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13단이라 그러면서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단 저장 일수가 3개월 이상일 때는 자, 우리 저장을 할 때 3개월 이상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13포도 무겁다라는 거야. 눌러주잖아요. 계속 하중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거의 반 정도 7포까지만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계산할 때 계산 문제가 있으면 이것저 조건을 다 주어줘요. 조건을 이걸로 하라 주어질 때에서 그거에 따라서 7포로 계산을 할 때가 있고 13포로 계산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밑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600포, 그러니까 이해하죠. 거기 n에서 600포. 600포까지는 n이 그냥 600으로 놓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야 할 단수가 예를 들어서 500포다. 그러면 그 위에 분자를 갖다 500으로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예?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면 600포를 초과하고 1800포를 갖다가 이거 일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600만 계산한다는 거야. 너무 많이 올린다고 그거 다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것도요? 이해가죠? 600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이해하지? 근데 또 1800배를 초과할 때는 이럴 때는 총량의 3분의 1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포를 한다. 3000포를 쌓아 올린다 그러면 몇 3분의 1이니까 몇 개? 1000포만 위에다가 걔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우리 쪽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봤고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봤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자, 요거는, 자, 양가로 2번은 시험 문제 이거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해야 되는데, 제가 기본 과정에서는 안 했는데, 자, 지금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2번에 보면, 재료량 산출 시 공제하지 않는 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떨 때 순간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을 할 때. 자, 요 말입니다. 공제하지 않는다. 지금 재료량을 산출을 할 때 우리가 재료량을 계산을 한단 말이죠. 할증률까지 해서 이때까지 신나게 계산을 하는데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자꾸 지문 같은 거 나오면은 막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밑에 겁니다. 자, 근데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일제 그냥 좀 이해를 하라고 GCR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GCR이 뭐예요? 아주 조그만 것들. 조그만 거를 우리 GCR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계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조그만 것들까지 다 계산해다가 머리 터지고 그렇게 해도 재료 이런 데에 영양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대표 주자로 항상 나온 건데 자, 요거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의 최적입니다. 자, 1번 보면은 자, 1번의 말을 보면은 자,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 뭡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 철근도 그릴까요? 철근 여기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길게 그릴까요? 자, 철근을 자,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그럼 여기 얘를 계산할 때 재료량을 계산을 하려면은 자, 얘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 최적이 용적, 최적이라 가로 곱하기. 얘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최적이 나오니까 그 계산, 최적을 얘 구하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양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양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계산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그죠?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뭐야? 콘크리트 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재료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철근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콘크리트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철근이 들어가면 철근이 들어가니까 여기 콘크리트인데 여기 철근이 들어가면 여기 철근 때문에 여기는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니까 우리 수학에서는 여기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철근 최적을. 맞아요? 이걸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콘크리트 정확한 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라는 거예요. GCR이니까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됐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또 얘기지만 뭐 한다?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가 뭐야? 빼는 거. 계산하지 않는다.
여기서 빼지 않는다. 그죠?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빼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여기서 빼는 거 이거 하지 마. 그런 거 계산 안 해도 그 양 얼마 차이 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됐습니다. 2번 보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정인 말뚝머리. 자, 요것도요. 우리가 기초에서 배운 건데 자,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둥이고요. 자, 얘가 뭡니까? 기초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죠? 기초에서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맞죠? 들어가면은, 자, 우리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뚝이죠? 말뚝이죠? 말뚝을 박잖아요. 말뚝이 우리 항상 뭐라 그래서 여기에 닿아야 된다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하중이 받으면 얼로? 일로. 여기 기초판에서 일로 해서 그 다음에 집안위로 전달이 되는 게 이게 기초잖아요. 여기 닿는데 실제로는 바로 닿게 하지 않고요. 조금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요. 이렇게.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한다라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그저 딱 단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자, 요 기초판에 대한 기초판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초판입니다. 그러면 기초판의 이 콘크리트량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 전체 계산하고요. 여기 조금 들어갔으니까 요 어떻게 돼? 요거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빼줘야 돼. 정확하게 수학에서는. 근데 우리 여기 시설개론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뺀다 안 뺀다? 에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머리 자꾸 나같이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만. 자, 두 번째 됐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정이라 그러죠. 자, 우리 지정이란 얘기 다시 한번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초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기초라 그러고 기초판 밑부분을 여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초에 우리 이렇게 생소하단 말이죠. 기초판의 밑부분이 지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뚝이 뭐예요? 지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정인 말뚝의 머리. 얘가 말뚝의 머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이 용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공제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것들은요? 에이, 이런 것들이. 자, 이 말, 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세 번째도요. 볼트 및 리벳의 구멍. 자, 볼트, 리벳. 자, 얘가 쇠판이에요. 평평한 판에다가 자, 볼트나 리벳을 자, 우리 체결하려면 뭘 뚫어요? 여기를 뭘 뚫어요? 구멍을 뚫잖아요. 구멍을. 그죠? 그래서 우리 볼트나 리벳 이런 것들은 뭐야? 단면 결손이 있다. 그래서 약간의 유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접 같은 경우는 단면 결손이 없다. 얘는 구멍 뚫어. 그래서 구멍 뚫으니까 얘의 그 철근 얘 지금 철근이 아니라 이 판 계산을 할 때 얘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빼줘야 되잖아, 수학에서. 근데 여기 똑같이 빼주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빼지 않는다. 자, 됐죠? 자, 조그만 것들. 자, 또 됐고요. 못따기가 뭐예요? 못따기가 우리, 이제 제도할 때 C라 그래요. 챔버라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사각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여기 콘크리트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콘크리트 계산하면 지금 또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높이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도 그냥 하지만 이런 모서리 같은 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깨지든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여기에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주는 게 이게 C입니다. 요게 C. 못따기라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실은 요렇게 해서 여기 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카롭지 않게.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요만큼의 양이 빠지는 거잖아요. 콘크리트 양이. 그거 계산한다,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죠? 지금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또 얘기지만 조그만 거다. 그게 근데 굉장히 그 구별이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런 지문이 이상한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에이, 이거는 이거다. 아니다. 이걸 지금 판단해야 돼. 여기 나온 것들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요. 5번도 보자고. 이음줄론의 간격. 이게 뭐 이음줄론이 뭡니까? 이거, 자, 우리 이음줄론, 조절줄론, 이런 거 신축줄론 얘기했죠. 그러면 저 이렇게 파주잖아요. 우리, 그죠? 맞죠? 우리 콘크리트 바닥, 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면 이거 팠잖아요. 그럼 팠으니까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콘크리트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됐으면 하나 여기 있는 지문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지만 이거 이외의 지문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 이거는 조그만 거다 그러면 아예 공제하지 말아.
이거 그럼 얘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 그냥 지금 얘기한 거는 뭐야? 뭐 한다고요? 이거 반대말은 뭐야? 공제한다. 공제한다라는 건 뭐야? 계산한다.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제한다, 안 한다 이 말을.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4번은요. 이런 거 문제도 있었는데 안 나와요. 그냥 책에는 놓아놨지만 넘어가자고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76쪽입니다. 276쪽에, 자, 요것도 양가로 5번도 지금 한번, 그러니까 우리 어제 어디서 275쪽에서 양가로 이번에 지금 공제하지 않는 거는 얘네 시험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왔고요. 다른 것들은 다 한 번도 안 나온 겁니다. 안 나왔지만은, 자, 요것도 276쪽에 양가로 5번에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푸집의 적상. 거푸집이 뭐예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면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대주잖아요. 그죠? 폼 대주는 거. 그죠? 이게 대주는 게 거푸집이란 말이죠. 거푸집인데 거푸집 계산하는 겁니다. 거푸집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자, 여기서도 보면 거푸집, 자, 1번은 그냥 참고 이해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거푸집의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보면은 무슨 얘기냐. 자, 우리 1세제곱미터니까 우리 항상, 그죠? 자, 이게 그죠? 가로, 세로 높이 이게 얘가 1이면 1세제곱미터잖아요. 여기에다가 거푸집을 댄다라는 거예요. 거푸집이 되면 우리 어디 돼요? 자, 여기 이쪽 면, 밑에, 옆면, 뒷면, 밑면 이렇게 되죠. 위에는 돼야 안 돼요? 위에 돼야 안 돼? 거푸집 안 되죠. 그 위에는 안 돼. 여기도 콘크리트 불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안 넣는다. 여기 거푸집 보니까 위에만 빼고 옆에 밑에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 여기 하나, 옆면 하나, 여기 앞면 둘, 여 뒷면 셋, 옆면 넷, 밑면 다섯. 그죠? 몇 개를 대는 거예요? 거푸집을 5개 되잖아. 5개. 맞죠? 정육면체에서 몇 개만 되는 거예요? 5개만 된단 말이죠. 6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위에는 콘크리트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요 수치가, 그래서 5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치가,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줘서 5에서부터 8제곱미터 정도가 거푸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는 요거죠, 요거. 그죠? 근데 왜 여기 지금 요게 1제곱미터잖아요. 요게 면적이잖아요. 요건데 실은 거푸집 될 땐 조금 크게 되잖아요.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건 또 로스분도 있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쓴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 수치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 근데 2번서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 거푸집에 대한 거 동그라미 2번 보면 기초 경사부의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면은 거푸집의 면적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기초판이 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든다. 이런 기초판을 만든다 그러면 모양이, 그럼 거푸집 여기 되고요. 옆에 되고 옆에 되고. 여기는 돼, 안 돼? 여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기준이 30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이게 평평하면은 위에 될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거푸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몇 도라고요? 30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30도보다 크면은, 크다라는 건, 자, 요게 30도입니다. 30도 크다라는 거는, 그럼 이게 또 수직에 가깝잖아요. 아니, 이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럴 때는 안 돼. 뭐라 그랬습니까? 30도 이상일 때는 거푸집 면적을 어떻게 된다? 계산한다가 뭐야? 계산한다. 공제한다. 계산한다라는 거야. 그죠?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만약 이거보다 적은 거면 이렇게 되잖아. 거의 수평이니까 여기에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돼도 된다라는 거야. 됐죠? 이런 거는 알아둬야 된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보다 큰 거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모양을 돼야지 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 오차가 생기니까. 거푸집을, 그러니까 됐어요. 자, 2번 지문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초 거푸 경사부의 경우 경사도가 30도 만약 이상이니까 미만이면은 거푸집 면적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리는 지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기둥, 거푸집, 면적 산정 시 기둥 높이는 상하층 바닥 안목 간의 높이. 자, 이 얘기도요. 자, 이렇게 돼. 자, 얘가 우리 바닥입니다. 여기에 바닥이에요. 요 위에 여기도 바닥이 있죠? 그러니까 바닥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우리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밑에 바닥, 여기 위층의 바닥입니다. 그럼 우리 기둥을 만들 때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맞죠? 기둥을 만들면은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뭘 대요? 거푸집을 댈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죠? 지금 거푸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푸집 대는데 무슨 치수라는 거야? 우리 높이, 우리 층고의 높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에서 중심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뭡니까? 층고야, 층고. 그죠? 층의 높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걸로 해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요런 거, 여기서 요런 용어, 이런 용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걸 갖다 이 안쪽의 치수를 뭐라 그러냐면 안목 치수라 그럽니다. 요런 용어는 그래도 아는 게 용어라기보다도 그냥, 그죠? 안목 치수라는 거, 안목 치수. 거푸집 되는데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일로. 그러니까 여기 되는 게 안쪽만 되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목 간의 높이를 한다. 안목 간의 높이 그냥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안목 치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적산에서도 꼼꼼하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안목 간의 높이다. 그래서 뭐 층고에서 층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지금에서 다른 걸로 표현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푸집의 적산. 자, 그다음에 4번 지문도 보면은요. 기둥과 기초와 기중보, 기둥과 벽체, 기둥과 보에 관련된 자 접합보. 이것도 그냥 보면은 이해를 못 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와 지중보의 접합부. 두 번째 지문 기둥과 벽체의 접합부. 기둥과 보의 접합부. 접합되는 또는 여기까지 지문. 자, 보자고요. 자, 우리 얘가 기둥입니다. 자, 얘가 뭡니까? 우리 기초입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땅속입니다. 자, 우리 지중보 배웠어요? 지중보가 뭡니까?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기초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보, 땅속의 보, 땅속의 기둥과 보가 뭡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지는 부재를 우리가 큰 보라 그러잖아요. 얘가 지중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 지중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나 기둥이나 뭐 이런 거 만들려면 여기 다 뭐가 돼야 다 뭐 되고 하는 거예요? 거푸집 되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의 접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접촉되는 부분은 접촉되니까 거푸집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안 접합되는 거기 거푸집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공제하지. 두 번째 줄에 뭐예요? 공제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자꾸 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데 접합부, 그다음에 요거고 그다음 기둥과 벽체. 얘가 기둥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 기둥이 얘가 벽이다. 자, 이렇게 그림을. 자, 이렇게 얘가 벽이고요. 벽에 또 어떤 데 보면 기둥이 쉽게 그냥 이렇게 그리자. 이해하기 좋게.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이런 데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둥과 보도요. 자, 얘가 기둥이 있고 얘가 보잖아요. 지중보도 마찬가지지만 보하고 보면 여기 접촉부잖아, 이런 데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계산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말들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 말 1제곱미터 이하의 계구부. 자, 여기입니다. 얘가 우리 조족식에서 그냥 조족식에서 만들면 철근 콘크리트 맞죠? 뭐예요? 얘가 계구부입니다. 계구부인데 얘 길이가 얼마? 1. 그러니까 뭐야? 조그만 거란 말이죠. 조그만 거. 근데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재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원래는. 근데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철근 얘랑 똑같이 이런 거랑 똑같이 이런 거 1제곱미터 이런 거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지금 거푸집도 계산할 때 조그만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수치 1제곱미터죠. 그죠? 1m 이니까 1제곱미터. 이거인 거. 우리 그러면 계구부 지금 조족식에서 다시 이거 우리 뭡니까? 1m 이하일 때는 무슨 하치를 하죠? 평하치, 수평하치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조족식에서 1m 이하. 그 다음에 1m 이하일 때는 자, 우리 수평하치, 평하치를 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상일 때는 일반적으로 무슨 하치? 활원하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8m를 초과하는 경우는 얘는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다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만 자꾸 반복해. 인방보 그죠? 인방보 여기 그저 큰 데는 뭘 설치한다고? 인방보인데 또 이 벽체 속으로 얼마가 그 물리게 한다고요? 200mm, 20cm 맞죠? 어려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 지금 우리 계속 실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면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죠? 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거푸집의 적산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밑에 박스. 요것도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이 공제하고 안 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것도 이제 좀 참고하라고 이런 것도 좋아서 제가 놓아놨습니다. 자, 1번 바닥 타일 면적은 구조체의 안목치수를 자, 그러니까 이 안목치수라는 얘기 또 나오죠? 안쪽에 바닥 타일.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화장실, 우리 집에 욕실에 타일 붙여요. 그럼 타일을 그저 안에 안목치수로 하지 무슨 중심, 수학에서 얘기하는 벽의 중심에서 벽의 중심, 뭐 바닥의 중심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안목치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변기 등 위생기구 면적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바닥에 타일을 까는데 우리 욕조가 아니고 뭐야? 지금 얘기한 변기. 변기에는 거기 밑에 바닥 변기가 앉혀 있는 거기에는 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타일 없어요. 타일 없어. 그러니까 원래 빼줘야 되는 거야. 빼줘야 돼. 근데 뺀다, 안 뺀다? 안 뺀다라는 거야. 그것도 뭘로 본 거예요? 그것도요? 지금 이 질문에서 이걸로 본 거야. 그죠? 조그만 걸로 본 거야. 변기에 앉는 그 자리도 그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바닥 면적에서 가로 세로 해서 그냥 안목치수로 해서 야, 타일 이만큼 들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또 얘기지만은 머리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겠죠? 지금 일부러 이쪽 부분 지금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 근데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헌치, 인방보의 설치 시 벽체 면적에서 헌치, 인방보의 면적은 공제한다. 공제한다라는 게 뭐야 또? 그럼 공제하는 거는 계산한다, 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헌치를 몰라. 이게 옛날에는 이거 헌치 이런 거 다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거 철근 콘크리트에서 배우는 건데 내가 이제는 빼는 건데 헌치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얘가 벽이고요. 얘가 보죠. 보에 보면 이게 하중을 이거 다시 그럼 또 이게 뭡니까? 이 축방향의 직각으로 받는 힘을 무슨 힘이라 그래요? 전단력. 맞죠? 전단력이에요. 뭐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 이런 또 기본적인 용어들. 그래서 이 전단력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얘가 변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변형 생기면 균열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 콘크리트를 여기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옆에 이렇게 된 데 많아요. 요렇게 대주는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헌치라 그래요. 헌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헌치는 뭐야? 전단력 보강하는 겁니다. 전단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는 건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아예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거푸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쳐버리는 거예요. 일체로요. 보하고. 근데 지금 얘 헌치.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서 헌치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한다라는 거는 계산한다. 빼지 않는다. 얘는 그러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여기서 그림에서는 조그매 보이죠.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큰 거지. 지금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지금 들으면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얘는 뭐 큰 거야, 큰 거.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모서리에다가 여기 이만큼 해서 쫙 붙인 거야. 그럼 양이 얼마나 많아요? 양이 많은 거란 말이죠. 이거는 계산에 그 콘크리트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느 순간에 선치 같은 게 그냥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그래서 넣어준 겁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자, 이게 어떻게 된다? 얘는 뭐야? 어쨌든 다시 얘는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뺀다, 계산한다. 양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방보. 임방보 여기 있네요. 여기 잘 있네. 여기 잘 그렸네. 얘 임방보. 우리 1.8m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슨 임방보를 설치한다고요?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를 설치한다고 돼 있죠? 얘 계산한다 안 한다?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다. 됐죠? 변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턴치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지문에서 나오면 이제 어떻든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헷갈렸어요. 응? 약간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이외에 혹시 지문이 나오면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날 새는 거 아니야. 우리 시설개론이라는 게 모든 걸 하는데 거기서 조금 막 깊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방수 적산, 밑에 4번에 철골 적산, 그 다음 쪽에 5번에 도장 적산 다 이런 거 있죠. 우리 쪽에는 안 나와요. 한번 옛날에 277쪽에 그 표 있죠. 도장 면적 배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우기가 어려워요. 기사 시험에는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서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나오면은 그냥 나오면 할 수 없는데 문제풀이는 내가 놓아놨어요. 이제 문제풀이 하면 그때 한번 그 나온 것만 보는 거야.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다. 적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적산 됐어요? 지금에서도 제일 쉬운 거 같으면서도 이거 지문들 이제 혹시 문제 같은 거 보면 이 지문들이 잘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적산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 딱딱딱딱 다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건축의 구조에 대한 걸 다 봤어요. 자, 이제 파트 2에 보면 이제 설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 자, 284쪽입니다. 284쪽에 자, 이제 총론에 대한 거. 자,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자, 챕터 2.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요번에는 건축 설비입니다. 이제 우리 내부적인 거에 대한 거에서 자, 챕터 1. 자, 총론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 설비에서 총론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운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대학교에서 이제 이 공대에서는 뭐 당연히 배우는데 유체역학. 근데 점점 자꾸 유체역학 쪽으로 깊게 들어가요. 유체역학이 좀 어렵단 말이죠. 공대에서도 저도 뭐 공부를 해봤지만 지금도 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어떻든 유체역학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두 문제, 어떨 때 두 문제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다. 그러면서도 자, 우리 총론에서는 항상 우리하고 관련된 게 뭡니까? 물하고 열,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 관련, 물이 뭡니까? 유체잖아요. 또 근데 또 열은 뭡니까? 얘를 가지고서 뜨겁게 만들어서 우리가 난방을 하고 급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중점으로 총론에서 공부하는 건데 어떻든 또 여기도 참 어렵다 그래도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양이 많을 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물이라고 돼 있죠. 근데 물은 자, 그 1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물의 부피와 중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말 의미 물의 부피와 자, 우리 질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부피는 이때까지 부피 뭐예요? 다른 말로 최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수학 조금 전에도 했어요. 적산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부피 최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질량. 자, 요 질량이고 있고요. 질량하고 중량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어떻게 그냥 같은 거로 봐도 돼요.
같은 거로 봐도 되는데 실은 공학에서는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조금 아는 것도 좋아요. 이제는 심화 과정이니까. 우리 질량 그러면은 질량이라 그러면 중력과 속도 알죠? 중력과 속도 또 모르면 안 되죠. 중력과 속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중력과 속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질량을 얘기하는 거는 우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우주에서의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량은 뭐예요? 여기 중량에는 중력과 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다 중력과 속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범위를 크게 해서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제 기본서도요. 그전에는 중량이라고 넣었었어요. 물의 최적과 중량.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질량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질량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냥 우리는 뭐라고요? 얘하고 얘는 그냥 우리는 뭐라고 봐도 돼? 그냥 같은 거다 봐도 돼요. 깊게 들어가면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냐 D 우리는 그냥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목을 보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갖다가 물을 나타낼 때 체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중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로 나타나고 얘로 나타낼 때 단위가 다르잖아요. 또 이제 우리는 깊게는 안 가지만요. 근데 우리도 자꾸 이제 적응을 합니다. 단위가 이게 중요해요. 공학에서 단위예요, 단위. 단위가 얘가 핵심입니다. 저 또 얘기하면 단위,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아는 건 다 알아. 세팅이 딱 되어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잠깐 이렇게 깊게 이렇게 돼버려요. 저도 전문가가. 근데 어떻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또 아는 만큼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그 밑에 박스보다 그 위에 말도 좋다. 자 공업상 취급하는 자 우리 물을 얘기할 때요. 물을 얘기할 때 또 항상 무슨 얘기 공학에서 제가 공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순수한 물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물. 말 그대로 H2O. 근데 우리 일반적인 거는 물에는 다 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갔는데 순수한 물일제예요. 기준이 순수한 그래서 써 있어요. 순수한 물 일기압일 때 일기압이라는 거예요. 요 말 다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일기압이 뭐야? 우리 대기압 또는 뭐라 그래요? 그냥 표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의들. 자, 우리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게 무슨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이 이게 대기압, 일기압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지금 중력받고 뭐 이러고 있는 이게 표준 대기압입니다. 또는 그냥 대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럴 때는 이런 얘기도 좀 써요. 국소 대기압이라 그래요. 이건 몰라도 그냥 참고로. 지역에 따라는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도 그냥 우리는 공부하는 시설개론에서는 대기압, 표준 대기압 그냥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기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본서에서. 그래서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순수한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몇 도일 때 4도C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모든 거 보통 얘기할 때 몇 도로 얘기해요? 몇 도 우리 뭐 기준이 이걸 얘기하잖아. 0도로 해서 0도에서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이러는데 더 깊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일기압하에서 표준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은 자 이렇게 될 때 몇 도? 4도C가 기준이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이랬을 때 자 우리 그 다음 말 뭐라 했어요? 무게가 최대고 부피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라는 요 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말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도.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의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또 무게가 뭐예요? 무게가 얘예요. 지금 얘나 얘야. 그죠? 얘는 뭐야? 부피는 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무게가 그래서 무대라고 외웠어. 무대라고. 어느 순간에 이것도 나도 막 헷갈리고 그래서 근데 나 알아서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로도 나타나고 질량도 나타나는데 자 단위 여기서 그냥 그래서 요거만 세제곱미터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부피의 단위 뭐예요? 얘가 부피잖아요.
물이 이 세제곱미터당에 자 우리 무게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무게 질량으로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그냥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 할 때 여기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얼마가 들어간다고? 1000이 들어갑니다. 이게 단위환산이에요. 단위환산.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만 내준 거야 내가. 이거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세제곱미터당 얼마라고요? 1kg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시 하면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죠. 세제곱미터당 1톤. 톤으로 하면은 1이에요. 근데 킬로그램 하면 1000이 들어가요. 단위환산이야 이게 단위환산. 깊게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나온 거예요. 물 1세제곱미터는 뭐라고 해서 그 밑에 몇 킬로라고 돼 있어요? 1000kg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가로하고 뭐라고 썼어요? 자, 요거 써놨잖아요. 이게 다 물의 단위 용적당 질량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 1000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산을 할 때요. 뒤에 이제 우리 펌프에서 나오는데 펌프에서 펌프 그냥 보자. 오늘 지금 그죠? 오늘도 또 진도 또 잘 안 나가네. 329쪽이요. 329쪽.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건데 329쪽에 보면은요. 그 맨 밑에 양가로 3번하면 펌프의 소요 동력이 있죠. 소요 동력을 계산할 때 그 밑에 보세요. 그 1번, 2번 자, 이 공식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 W는 뭐라고 했어요? 물의 단위 용적 질량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1000이 들어가네. 1000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1000이 그러니까 얘가 W 위에 공식에서 W 했을 때 1000이 항상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1000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1000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그냥 1000이 들어간다. 1000을 해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기서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요번 시간은요, 284쪽에 1번까지 봤습니다. 1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시간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또 진행을 하자고요. 자, 가겠습니다.